이번에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주제는 구리와 알루미늄 슈퍼사이클 돌아섰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슈들을 짚어드릴 예. 예정인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남자라면 다들 하나씩 드림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앵커님도 드림카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드림카 여전에는 여러 가지 차종을 생각해 뒀었는데 최근엔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가장 좋지 않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해 가신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아 캐스터는 드림카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저는 원래 로망이 스포츠카를 타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아, 스포츠카요? 네. 잘 어울리십니다. 그쵸? 근데 스포츠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포르쉐입니다. 아, 포르쉐 멋있죠. 예. 911 까레라 GTS. 저는 미장 투자로 대박이 나는 날 이 예. 차를 꼭 사서 타고 출근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꼭 자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포르쉐 얘기는 왜 하신 거죠? 물론 드림카도 드림카지만 당연히 주가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겠죠. 예. 네, 포르쉐 A주의 주가는 지난 화요일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1%대 회복하기는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치를 기존의 400억 유로 내지 420억 유로에서 390억 내지 400억 유로로 하향 조정했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 전망치도 기존의 15% 내지 17%에서 14% 내지 15%로 낮췄습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하락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포르쉐가 밝힌 주가 하락의 이유는 특수 알루미늄 합금의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편의상 알루미늄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주요 알루미늄 공급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인 독일 바이에른주와 바덴비르텐베르크주를 비롯한 남부 일대에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알루미늄은 포르쉐 차량 전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포르쉐 측은 전했습니다. 최소 몇 주는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한 개 시리즈 혹은 그 이상의 라인들이 생산 차질을 겪을 것이고 더 심하면 생산 중단까지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안에 다 회복되기는 힘든 타격일 것이라고까지 포르쉐는 언급했습니다. 관련해 UBS는 포르쉐의 공급망 관리가 이토록 미흡한 점이 충격적이라며 당분간 주가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단기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장기적인 차원의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독일과 유럽 쪽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포르쉐가 지금은 날씨의 이유로 알루미늄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나중에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의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8.7로 전월에 50.4에서 내려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상치였던 50.7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은 독일 경제 전반은 제조업의 가파르고 급격한 위축을 마주했다며 이 부문이 전 세계 경제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독일 경제가 미진하자 유럽 전체의 경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로존의 7월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1로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예상치였던 51.1보다도 한참 낮았고요. 유로존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도 6월에 45.8에서 7개월 만에 최저치인 45.6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당 수치를 발표한 S&P 글로벌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5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는 유럽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기업 활동과 고용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럽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과 연관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경제의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의 파장이 극대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에 그치며 작년 1분기 이후 최저치까지 후퇴했는데요. 지난주 전 세계 경제뿐 아니라 금속 선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경기가 약화되면 금속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 시장 캐즘의 장기화까지 더해지며 폭스바겐과 BMW 또 벤츠의 매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스바겐의 전체 매출 중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BMW와 벤츠는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수요 둔화는 매출과 직결이 되곤 합니다. 네. 자,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엔 구리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격 추이가 어떻죠?
네, 구리 가격이 지난 25일 톤당 8,963달러까지 밀려났는데요. 지난 5월에 연초 대비 30% 급등하며 톤당 $10,000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이후 2개월 만에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6가지 주요 비철 금속 가격을 추종하는 LMEX 금속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며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는데요. 마켓워치는 기대했던 중국의 3종 전회에서 부양책이 등장하지 않아 중국 경제 악화 전망이 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차이나 리스크, 구리 가격과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그런데 여기에 또 트럼프 후보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친환경을 주력으로 밀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녹색 사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며 재생에너지 관련주와 함께 구리 가격도 대폭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미시건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전기차를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트럼프의 전기차에 대한 입장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구리 가격 조정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추세 변화일지 궁금한데 외신들은 또 어떻게 평가했죠?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리 가격이 그동안 AI 붐에 따른 데이터 센터 구축, 또 신재생 에너지 등이 거론됨에 따라 지나치게 올랐다며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내부 수익률 IRR은 1%포인트나 낮아진다며 구리 가격이 너무 높아져 수익성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고요. 또 덴마크 케이블 제조업체 NKT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관련 업체들은 구리의 물량을 충분히 잘 확보하고 있다며 그 이상의 가격 상승은 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최근 들어서 구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기차 업종이 부진함에 따라 너무 비싼 구리 가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이를 비교적 저렴한 알루미늄으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SGCC의 지난 1월에서 4월 알루미늄 케이블 입찰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대된 반면 구리 전선 구매는 지연시키고 있어 중국의 2분기 구리 판매량은 20% 줄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같은 전력을 충당하려면 알루미늄 케이블이 구리 케이블보다 더 굵어야 합니다. 가벼운 무게 때문에 고전압 가공 전력 케이블에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되나 광범위한 대체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낙관적인 측면이 적지는 않습니다. 시티그룹은 구리 수요가 최근 40만 톤이나 급감했다며 알루미늄의 존재가 구리 가격의 상승을 제한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돌아선 구리 슈퍼사이클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이었습니다.